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동경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45분이고요. 이제야 강의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좀, 거꾸로 수업 이제 첫 여러분들 디딤 영상인데 굉장히 지금 좀 다운된 것 같아요.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내용이 좀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뉴런의 구조와 종류라는 파트고요.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흥분의 전도, 전달, 근육, 수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경계를 볼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 신경계는 하나의 이큰 틀에 묶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고등동물은 내부 자극을 수용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절히 반응하도록 신호를 주고받는 신경계가 발달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신경계라는 건 기관계 수준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이 있을 거고, 그 기관은 다양한 조직과 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뉴런의 구조와 종류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느끼셨나요? 다시 갈까요? 자, 셋하고 땅 하자마자 바로 튀어나가지고, 그죠? 이, 정말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좀 분석해보면, 사실 총성이 울리고 그 공기의 진동으로 음파가 이제 여러분들 귀를 자극하죠. 그럼 귀에서 이제 어떤 이런 전기적인 신호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을 타고 뇌까지 갑니다. 그럼 뇌에서, 이제 이걸 인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을 통해 이제 다리에 있는 근육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다리에 있는 근육을 수축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 과정이 불과 0.1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떤 이런 국제적인 공식 대회에서 땅 하고 나서 0.1초가 되기 전에 0.0 몇 초에 출발을 하면 부정 출발로 인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소리를 듣고 출발한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출발했다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소리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귀 안에 고막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는 달팽이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생겼죠? 여기 안에 이제 청각세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신호를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하는데 이 뇌교를 거치고 대뇌까지 전달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궁금증은 뉴런은 어떤 구조이며 어떤 종류가 있을까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신경, 뉴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신경은 조직 수준이에요. 조직. 그럼 조직이라는 것은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 세포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럼 이 신경이란 조직을 이루는 세포 중에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 신경 조직 안에 수많은 뉴런들이 있고요. 현미경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뉴런, 신경 이런 것들을 좀 혼용해서 쓸 때도 있어요. 뭐 시냅스 후 뉴런, 뭐 혹은 뭐 절후 신경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개념 비슷합니다. 수준이 다른 거지, 그지? 자, 뉴런의 구조입니다. 오늘의 이제 우리 수업의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이제 이 신경세포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바디입니다. 바디. 그 세포는 여러분들 모양과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신경세포인 뉴런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길쭉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경세포체라는 몸체 안에는 이제 이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게 이제 핵이겠죠. 핵도 있고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신경세포체로부터 뻗어 있는 이 가지들을 우리는 쉽게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이 가지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경세포체로부터 쭉 뻗어나가는 이 긴 돌기를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하고, 이 축삭돌기 끝부분을 축삭돌기 말단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축삭돌기 보면 이 노란색 축삭돌기에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어떤 껍질 같은 것들이 싸져 있죠. 그죠? 그럼 이 껍질과 껍질 사이에 축삭이 노출된 부분을 우리는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요. 이 랑비에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껍질 같은 거를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슈반세포란 친구가 이 축삭을 겹겹이 말고 있는 이 구조를 우리는 마리집이라고 불러요. 이거 굉장히 쉽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굉장히 용어가 좀 쉬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집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파란색이 축삭이고 이 뭐야 이거 이 롤케이크 같은 노란색이 이제 슈반세포거든요. 참고로 슈반도 과학자 이름입니다. 감이 오시죠? 여러분 랑비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슈반은 어느 나라 사람 같아? 그렇죠? 답이 나오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슈반이 이 슈반 세포가 축삭을 감싸고 그리고 이제 이 겹겹이 많은 마리집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리집이라고 하면 그 마리집은 슈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요까지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마리집의 기능은 무엇이냐? 뭐, 이 말고 있는 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여기 표현된 요 플러스는 이제 이온을 의미합니다. 전하를 띤 입자인 이 이온들이 지금 마리집이 아닌 이 축삭이 노출된, 즉 랑비의 결절로는 이온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막을 경계로 이온이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면 막전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마리집 같은 경우는 이 이온이 안팎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 축삭을 이 마리집이 겹겹이 싸고 있기 때문에 이온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집을 절연체 기능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축삭의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차단하기 때문에 절연체 역할을 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뉴런의 구조가 좀 전에 했으니까 기억하시겠죠? 자, 핵 있고 주요 세포 소기관이 있다. 뉴런의 가장 센터인 초성 힌트. 뭡니까? 신경세포체입니다. 자, 두 번째,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가지 모양의 돌기래. 이미 답 나왔죠, 그죠? 그리고 흥분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가지 돌기, 그쵸? 자,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 쭉 뻗어나가는 흥분의 전달, 전도, 경로. 전달은 아니지, 그지? 전도입니다.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 정보 이동이니까 전도 경로. 이것을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해요. 자, 축삭돌기 끝부분. 신경전달 물질이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모기가 왔네요. 네. 모기도 이제 이 생명체라고 수업을 들어놨나 봅니다. 그렇지만 나의 피를 줄 수 없어. 자, 축삭돌기 말단입니다.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축삭돌기 말단입니다. 죄송해요. 자, 축삭돌기에서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 이제 뭐였죠? 랑비의 결절.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과학에서 용어, 그리고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슈반 세포가 축삭돌기를 겹겹이 싸고 있는 구조. 예,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거는 마리집입니다. 마리집. 자, 뉴런의 종류로 넘어가 볼까요? 뉴런의 종류는 일단 지금 그림 보면 감이 오시죠? 마리집이 있냐 없냐 가지고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마리집 있는 친구들은 그냥 쉽게 마리집 뉴런이다. 그럼 마리집 없으면 뭐라 그래? 뭐 무마리집? 뭐, 없을 무. 또 뭐 있니? 없다. 저의 언어적 한계는 여기까지네요. 답은 민마리집입니다. 민. 여러분들 민마리집, 민은 민머리? 좀 그런가? 참, 민머리 말고 민달팽이로 합시다. 민달팽이요. 그 달팽이인데 껍질 없는 친구들 민달팽이라고 하듯이 마리집이 없는 뉴런은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뉴런의 종류를 마리집의 유무로 구분하지 않고
어떤 그 반응 경로에 의해서 반응 어떤 방향, 이런 기능, 이런 것들로 좀 구분을 하면 세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어, 감각 뉴런이 있고, 연합 뉴런이 있고,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아까 전에 우리 그 총소리 듣고 출발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감각기관이 귀입니다. 그죠? 그럼 이 소리라는 자극이 감각기관에 와서 귀에 있는 이 감각신경이 이제 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신경 뉴런을 우리는 감각 뉴런이라고 하고, 그럼 뇌 안에서 그 어떤 신호를 받아들여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어떤 판단하는 그 세포가 뇌에 있는 연합 뉴런입니다. 연합 뉴런은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들이에요. 그리고 이 연합 뉴런에서 명령을 내려요. 근육에, 다리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내릴 때 그 뇌에서부터 다리에 있는 근육까지 가는 그 뉴런을 우리는 운동 뉴런, 운동신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처리가 될 때는 이 감각, 연합, 운동 순서로만 되지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각 뉴런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심성이라고 하고 운동 뉴런은 원심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뒤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지금은 용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냅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시냅스. 이제 요 시냅스는 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어떤 연접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오늘 뇌 안에서는 하나의 뉴런이 뭐 어마어마한 한 1000개 정도 될 겁니다. 보통. 한 개 뉴런이 한 1000개 이상의 뉴런과 시냅스를 형성해서 그 동시다발적인 어떤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접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고 이 시냅스는 이게 물리적으로 붙어 있진 않아요. 한 20에서 30 나노미터 정도의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신호를 보내는 그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또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오, 굉장히 여러분들 가볍죠, 그죠? 그래서 오늘 뉴런의 종류 그리고 구조 학습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여기 관련된 워크북 채우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요 개념들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